김혁철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종목 눈에 띄게 보셨어요? 네, 공시 내용이 찾기가 참 힘든데요. 네. 우선은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 최근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또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전일 5월 31일 고혈압 치료제 두카비정 제조 판매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한 달여 전에 한번 이 보령제약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보령제약의 흐름은 지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가적인 제조 판매 허가 획득했다라는 소식, 또한 9월 달부터 판매가 예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신호를 한번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나분 매출 의존도를 복합제 출시로서 좀 분산시킨다라는 포인트로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짚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나분 매출 의존도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내 매출 증가와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출시되고 나서부터 국내 고혈압 의약품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또한 위장약 겔포스 이 부분도 말씀드렸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눴더니 처음에는 5월 1일부터 가격 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어제였죠. 6월 1일부터 겔포스의 가격이 이제 인상되었다라는 점, 또한 4월 말부터 미국 전역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그때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이 되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약업종에서 좀 관심은 못 받고 있겠지만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종목은 방금 이강희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세먼지, 지금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저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요, 석탄 발전 가동 중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고, 또한 지금 경유차에 대해서 뭐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돈을 부과한다라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이럴 때 관심 받을 수 있는 거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관심을 또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충분히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지난번 상하프론테크도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만은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기준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제한적이다. 기준은 지금 봤을 때 높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절대 높은 자리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선은 에코프로 전기시장 확대 등으로 NC의 수요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손꼽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추세는요, 아직 소형 전지 쪽에서 매출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나 또 이러한 전동 공구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러한 수요가 대형 전지 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기차를 통한 대형 전지의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인데 2018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나오기까지 한 2019년 정도가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주식시장에서는요, 이미 선반영이 아니라 지금부터 관심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적 환경 규제의 좀 강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건데,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녹색이었습니다. 그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다가 어느새 떨어졌었던 이러한 녹색 성장 관련주들 이제는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전기차 관련주로는 뭐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PT시터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제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 대표님은 또 어떤 종목 사연이 있다라고 보셨어요? 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출연했을 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건에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바이넥스, 서린바이오, 그리고 영인프런티어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한 가지 종목을 더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일신바이오입니다. 일신바이오는 지금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겠고, 연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결 건조기를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도였습니다. 그때 삼성에 또 공급을 하면서 지금 뭐 수혜주로 부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이런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과거와 같은 테마성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작지나마 지속적인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에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관심들을 크게 받지 못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충분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고요. 한 단계 더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바이오시밀러 관련주 실적으로 재평가를 받아준다라는 점인데요. 실적의 규모가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고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또한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요,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도 아시다시피 복제약입니다. 특허가 만료가 되어야만이 복제약을 지금 출시를 시킬 수 있는데 올해 특허 만료는 줄줄이 연달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허의 만료에 따른 기대감을 더욱더 나타내시면 되겠고요. 바이넥스를 필두로 해서 서린바이오, 영인프론티어, 그리고 일신바이오까지 관심주로 편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원익 QNC입니다. 지난번 테라세미콘도 말씀드렸고 이러한 원익 IPS, 원익 그룹주들을 다시 한번 또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5월 25일에 급등할 때 원익 QNC도 같이 급등을 해줬었습니다. 우선은 반도체 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커츠 사업에서 매출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또한 지속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반도체 업체들의 3D 낸드 플래시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또한 삼성전자 평택에 대한 라인 증설, 이 부분들까지 우리가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와 지금 OLED 같이 엮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라세미콘 또 두 가지 모든 수혜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OLED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OLED에서 안정적인 이제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증설,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많은 투자자들이 아실 겁니다. 이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수주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 또 포인트 두시면 되겠고요. 관련주로서 원익 IPS, 테스, PSK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서 대표님 제시할 만한 전략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5월 31일 날 우리가 종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날 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힘들이 매수세가 들어왔었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꾸 눈이 갑니다. 6월달 악재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것들 모든 것들이 노출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흐름들,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종목의 트레이더로서 매매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참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수급 변화에서는 외국인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날 삼성전자도 종가에 보시면 80만 주가 거래되었습니다. 장중에 거래 보다가 종가에 거래가 된 것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물량들이 빠져나갔었고 하지만 그날 코스닥과 다른 코스피 여타 업종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한 비차익을 통한 매수가 들어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날 어쩔 수 없는 매도가 한번 빠져나갔었습니다만은 외국인들 이탈은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월 달에 지속적인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다가 5월 초에 주춤할 때 외국인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외국인들이 비차익을 통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지수를 받쳐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추세를 확인하고 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출주들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다 싶어서 들어가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전략보다가는요 좀 더 확인하고 가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업종은 많이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화장품, 그리고 OLED, 그리고 제약, 이런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시면 되겠습니다.